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빠박쌤이에요. 자, 이번에 물화생기썰 주제는 지구의 대멸종입니다. 역시 지구과학 분야죠. 지구과학 쪽 재밌어요. 자, 지구의 이제 역사가 이제 긴 만큼 이제 생물들이 이제 많이 번성했다가 또 이제 크게 또 멸종하기도 해요. 근데 뭐 보면은 뭐 시도 때도 없이 멸종해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현생누대 전에 이제 멸종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대산화 사건과 눈덩이 지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때는 원생누대예요. 그러니까 현생누대 아니고 그 전에 이때 그 단세포 생물인 남세균 그 사이아노박테리아 얘네가 이제 강합성을 하면서 그 자율산소를 내뿜어요. 근데 이제 이 자율산소가 뭐 처음에는 뭐 얼마 많지 않아 가지고 뭐 예를 들어 이제 그 당시에 지구에 이제 운석이 떨어지고 하면은 이제 산소가 소비돼 버리고 뭐 그랬었는데 이제 막 그 산소가 또 이제 물속에 녹아있는 철을 또 산화시키고 등등등 이제 쓸 곳이 많았던 거죠. 근데 이제 다 썼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24억 년 전에서 21억 년 전 이제 산소가 이제 남아도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뭐 혐기성 미생물들이 뭐 거의 멸종하다시피 하고 그리고 또 온실가스도 이제 소비가 돼요. 그러면서 지구가 냉각이 되면서 이렇게 눈덩이 지구가 된 거예요. 자, 뭐 이때는 이제 생물이라고 해봤자 단세포 생물이니까 그 뭐 화석도 남지 않고 그러겠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주 대멸종 아닐까. 그렇고요. 자, 다음 현생누대 멸종. 여기서 이제 그 이게 지금 화석화된 해양 생물의 멸종 정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여기가 제일 높죠. 그 이게 페름기 대멸종. 그 다음으로 이제 일반인들한테 제일 많이 알려진 그 KPG 대멸종. 뭐 이런 거 외에도 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 그것만 있나?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하여간 멸종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요. 거의 뭐 뭐 빠르면 10만 년마다, 뭐 늦으면 한 30만 년마다 멸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먼저 고생대 캄브리아기 멸종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뭐 캄브리아 이때는 대폭발 사건, 뭐 폭약이야? 생물 대폭발 사건. 그래서 생물이 번성했죠. 그래서 뭐 이 아노말로카리스, 뭐 오파비니아, 뭐 위악시아, 할루키게니아, 그 다음에 척추동물의 조상이라고 하는 뭐 피카이아, 뭐 이렇게 생물들이 번성을 했지만 뭐 보토미안 멸종, 이거는 이제 러시아 또는 뭐 중앙아시아에서 쓰는 말이고, 그 다음에 뭐 트레스바이안 멸종, 요거는 이제 북아메리카에서 이제 쓰는 말인데, 뭐 원인은 뭐 이거다 저거다 막 때려다 묻는데, 아무튼 원인은 되게 오래된 때다 보니
정확치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고생대 오르도비스기하고 실루리아기 경계의 1차 대멸종. 그래서 이때 산업충이 일부 멸종을 했어요. 그래서 두 차례로 여겨지는데 캐티절 멸종하고 히르난트절 멸종이 있고, 뭐 원인은 빙하기 또는 이제 그 해양에 산소가 없는 무산소 사건, 또 뭐 심지어는 뭐 감마선 폭격이 직격해가지고 그렇다. 예, 뭐 1차 대멸종이고요. 자, 다음은 이제 실루리아기 멸종. 그러니까 이때도 산업충이 일부 멸종했고, 산업충 아주 질깁니다. 생명력 완전히 멸종하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코노돈트도 좀 멸종을 했고, 코노돈트는 그 턱이 없는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로 치면은 뭐 장어 같은 거. 그래서 뭐 이레비켄 사건, 물대 사건, 류 사건 이렇게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고생대 대본기 멸종. 이것도 뭐 여러 차례 카체크 사건, 타하닉 사건. 그래서 이제 산호가 많이 멸종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대체로 그 해양이 이제 무순서화되는 현상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면은 그 지층에 그 검은색 쉐일이 쌓이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거의 무산소 사건은 그러면은 검은색 쉐일이 거의 공통적입니다. 그러니까 대본기 중간에 일어난 멸종이고요. 자, 그 다음은 대본기 후기 2차 대멸종. 이건 이제 대본기 후비에 가서 그거를 이제 켈바서 사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또 한겐베르크 사건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켈바서는 이제 독일의 그 니더작센 지방의 켈바서 계곡을 말하는 거고, 한겐베르크 사건은 프랑스하고 독일 경계에 있는 그 한겐베르크 블랙쉐일을 말을 해요. 그래서 이때 보면은 그 해수면이 막 그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러니까 빙하기가 일어나면 이제 확 내려가요. 그게 또 뭐 빙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면은 당시 생물들은 이제 해양 생물들이 많다 보니까 얕은 바다에서 많이 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가 생기면은 멸종할 수밖에. 그래서 이때 이런 갑주어, 이런 판피류, 이런 게 멸종했고, 또 산업충도 또 멸종하고. 하지만 완전히 멸종하지 않았어요. 즐겨요. 자, 이게 대본기 후기 2차 대멸종이고요. 자, 다음은 고생대 석탄기 멸종. 자, 석탄기 때는 이렇게 숲과 늪지대, 그리고 이렇게 그 대형 절두동물, 그런 시대가 석탄기인데, 석탄기 미시시피새 세르프코프절에 이제 그 멸종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납니다. 자, 다음은 고생대 페름기하고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경계에서 일어난 3차 대멸종. 물론 그전에도
페름기 가달루페세 카피탄절에 또 이미 멸종이 많이 됐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좀 시들시들한 상태였는데 아주 결정타, 예, 아주 그냥 이 페름기 대멸종, 예, 멸종 오브 더 멸종, 뭐 생태 개판 포맷 뭐 이렇게 부르는 이 멸종이 일어나서 산업층은 이제 진짜 완전히 멸종해버리고, 그 다음에 식물도 큰 피해를 입고, 웬간하면 피해를 별로 입지 않는 곤충류도 큰 피해를 입고, 아주 대단한 멸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멸종의 원인으로는 그 지금의 시베리아라고 볼 수 있는 곳에서 화산 활동이 굉장히 심했고, 그 다음에 어메이산 트랩, 중국 아미산을 말해요. 아미 타워. 거기서도 이제 그 화산 활동이 심했고, 그래서 공기 중에 산소가 적었고, 오존층도 파괴되었고, 온실가스가 많았고, 유독물질도 많았고, 그냥 죽으라 이거지. 응? 그래서 이제 그 풍경을 이제 상상한 그림. 거듭말하지만 식물조차도 큰 피해를 입었다. 자, 이게 바로 페름기 대멸종의 풍경이 되겠어요. 아주 그 비참한 풍경이죠. 자, 다음은 중생대 트라이아스기하고 지라기 경계에 일어난 4차 대멸종. 자, 이게 이제 일어난 이유는 그때 당시 대륙들이 다 모여 있는 그 판게아 초대륙 상태였죠. 이때 그 위쪽 북아메리카하고 유라시아가 있는 로렌시아, 그 다음에 아래쪽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호주, 남극 대륙, 여기가 이제 곤도와나. 근데 이때 이제 지금의 이제 대서양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요렇게 그 센트럴 어틀랜틱 마그마틱 프로빈스, 그래서 약자로 CAPM이라고 해서 이제 중앙 대서양 그 이제 마그마들이 마구마구 올라오는 이런 이제 대규모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4차 대멸종이 생겼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중생대 지라기 멸종. 이거는 이제 그 지라기 전기에 플린스 바우저라고 토아리시움절 그 경계에서 일어난 멸종하고, 그 다음에 지라기 후기에 그 티토누스절에서, 혹은 뭐 지라기 후기 이제 티토누스절하고 그 다음 그 백악기하고 이제 경계 사이에서 일어났다고도 하는데, 아무튼 요 멸종도 있었어요. 이제 요 우리말로는 시조새 아르케옵테릭스, 요거가 이제 티토누스절 그 지층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때는 산소가 적고 요런 황화수소 같은 유독물질이 많았던, 그래서 멸종이 일어났다고도 해요. 자, 다음은 중생대 백악기와 신생대 팔레오기에 일어난 5차 대멸종. 이게 보통 이제 일반 대중들한테 제일 유명한 멸종이죠. 하지만 그 멸종의 세기는 1등이 아니에요. 최고 멸종은 페름기 대멸종입니다. 일반인들한테 좀 유명할 뿐이지. 근데 이제 그 중생대와 신생대 경계에 5차 대멸종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백악기 후기에 그 세르나눔절과 토로니아절 경계에서 멸종이 한 번 더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좀 비실비실한 상태에서 이렇게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의 그 멕시코 유카탄 반도 요쪽에 이제 그 칙스루브 운석공 흔적이 있죠. 그리고 이때 보면은 뭐 우연의 일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인도 데칸군에서 역시 화산 활동이 심하게 일어나가지고 이 데칸 트랙 때문에도 이 5차 대멸종이 일어난 걸로 보고 있어요. 뭐 생물들한테는 엎친 데 덮친 거죠. 뭐 아이고. 자, 그다음 이제 신생대 팔레오기 에오세하고 올리고세 그 경계에서 일어난 멸종. 이때 보면은 그 러시아 시베리아 북부에 여기 포피가이 운석동이라는 게 있어요. 뭐 근데 이제 비슷한 시기에 또 미국의 뭐 체서피크만 또는 뭐 탐스캐니언만 거기도 이제 운석공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멸종이 일어났다. 그리고 특이한 제안이 있는데 이때 일어난 멸종의 원인이 그 물개구리밥이라고 그 이렇게 물 위에 떠서 있는 이제 양체식물의 일종인데 얘가 하도 많이 창궐해가지고 그 온실가스를 소비해서 빙하기가 온 것 때문에 멸종이 일어났다. 예, 좀 특이한 그 주장이죠. 예, 아무튼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신생대 내오기에 그 마이오세의 메시나절 멸종을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때는 그 지중해 요 끝에 지브롤터 여기가 막혀가지고 그 지중해 전체가 대증발하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생물들도 덩달아 그 멸종을 많이 했겠죠. 그걸 이제 메시나절 염분 위기라고 하는데, 자, 요것도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 신생대 제4기 플라이스토세 후기 멸종. 뭐 누구는 그 뒤에 오는 홀로세 멸종하고 합쳐서 얘기한다고도 하는데, 자, 이때 이제 매머드가 멸종이 되었고, 요 어금니가 긴 그 검치 호랑이가 멸종이 됐고요. 그리고 사람도 지금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만 그 살아 있잖아요. 뭐 네안데르탈인이라든가 뭐 이런 기타 다른 사람 아족들도 이때 다 멸종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신생대 제4기 홀롯의 6차 대멸종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이제 그 근거로는 그 인간이 어떤 대륙에 진출을 하면은 그쪽에 살던 대형 포유류의 숫자가 급감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한 3분의 2 정도 남았지만 하여튼 많이 죽었고, 그 다음에 호주도 예, 뭐 근근히 살아남았고, 북아메리카도 그렇고 마다가스카르도 그렇고, 자, 그리고 이렇게 인간이 무분별한 이제 개발을 하면서 이제 환경 파괴를 일으키고 그걸로 해서 이제 그 멸종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이건 뭐 지금까지 멸종에 비하면은 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해서 지금 과학자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죠. 에이,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 예. 홀롯의 6차 대멸종일지도. 예.
빠박쌤의 문화생태 썰. 자, 이번에는 지구의 대멸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